자, 그럼 여기서 퇴행성 척추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정형외과 약은 단순히 진통제다. 그러니까 참을 수 있다면, 통증을 참을 수 있다면 최대한 안 먹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아주 오해가 많은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답은 X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정형외과 약에는 항상 소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염제는 염증을 끄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이 진행하면은 흉터가 생기죠. 우리가 몸에 있는 흉터를 만져보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일반적인 피부보다 불편감을 주는데요. 이런 것이 척추 안에 생겨버린다면은 정말로 고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막아주는 게 소염제인데요. 보통 소염제는 진통 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약을 드시고 안 아파지시면은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염 효과를 충분히 보려면 2주 이상 약을 꾸준히 드셔야 되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꾸준히 드시는 게 한 2주 이상은 꾸준히 드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허리 통증은 좀 고질병이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허리가 아팠다가 나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계속 괴롭힌다. O일까요, X일까요? 세모입니다. 세모요. 네. 예.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허리를 누구나 죽을 때까지 계속 쓰기 때문에 허리의 퇴행은 불가피하죠. 예를 들어 5번 허리뼈에 이제 문제가 왔다. 그리고 약을 먹고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다음에는 5번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4번이나 3번이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통증은 예를 들어 5번이 계속 아프다면 고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5번과 4번과 3번이 점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아팠다 좋아졌다 아팠다 좋아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고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질병이라고 안 볼 수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척추의 변형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통증이 없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면은 추적 관찰만 하면 되고 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증상이 없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굳이 약물이라던가 물리치료라던가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더 진행을 예방해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없을 때는 운동을 지속하시고 허리 근력 운동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골다공증을 동반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치료는 안 하시더라도 골다공증에 대한 확인은 꼭 하시고 비타민 D, 칼슘을 포함한 뼈를 강화시켜주는 음식을 잘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척추관의 변형이 오면은 그 변형이 더 심해지기 전에 초기에 빨리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통증이 없다면 치료를 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더 말씀드리자면은 퇴행이 있다고 해서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은 아니란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얼굴에 주름이 있다고 해서 병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주름이 심해서 눈을 가린다면 병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퇴행성 질환이 있다면은 약물을 치료하고 더 진행되지 않게 수술이나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지만 단순히 퇴행이 있다. 예를 들어 척추의 뼈에 변형이 있다. 그렇지만 척추관을 누르는 부위에는 변형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적극적인 약물이나 시술은 크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허리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퇴행성 척추 질환이 빨리 오고 더 빨리 진행될 위험이 크다.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퇴행이라는 말 자체가 많이 쓰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돼서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데요. 가령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일을 20년, 30년간 많이 하신 분들은 허리가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그저 취미로 하는 운동이라던가 취미로 하는 등산이라던가 그 정도로는 척추가 급격히 망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기준에서는 많이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퇴행성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허리 수술을 하래요. 허리가 아픈 게 아닌데 왜 그러는 거죠? 10분 중에 8분은 이런 질문을 정말 해주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가 아픈데 왜 허리 보는
진료를 보게 했냐, 아니면 고관절 부위가 아픈데 왜 허리 진료를 보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네. 사실 고관절 부위나 다리가 아픈 경우에 통증과 척추관 협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지의 통증은 약간 양상이 다른데요. 가령 고관절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이제 고관절의 앞부분이 아프고요. 이제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엉치라고 하죠. 이 엉덩이 뒷부분에서 옆부분에 이르는 부위가 아프게 됩니다. 그 이유는 허리에서 이미 다리로 가는 신경이 시작되기 때문에 윗부분에 문제가 있어도 증상은 이제 하지 쪽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계속 아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술이 소용없는 건가요? 아니면 수술이 잘못된 건가요? 허리 수술은 사실은 손이나 무릎보다 통증이 센 편은 아닙니다. 등 자체가 신경이 좀 무디기 때문에 통증 자체는 좀 덜하지만 움직일 때 발생하는 통증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허리 수술을 하고 나서 대부분 퇴행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추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이제 척추 자체가 새로운 척추가 되진 않기 때문에 기존의 요통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비를 풀어주고요. 하지 쪽으로 진행하는 걸을 수 없게 하는 통증들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척추 질환은 네모다라고 요약한다면요. 퇴행성 척추 질환은 아주 좋은 자동차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자동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기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수리를 한다면 충분히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죠. 마치 클래식카가 조금 낡은 듯 보여도 제 기능을 하고 멋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허리가 퇴행성 척추 질환이 왔다고 하면은 정말 이제 허리는 망가졌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인 치료로 반응이 좋고 최후의 경우에는 수술로도 다시 잘 고쳐서 조금은 퇴행이 남아있더라도 멋스럽게 인생을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퇴행성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원유건 정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